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25장을 보겠습니다.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 적해요해 독립불계 주행이 불태 가이 위천하모라 천하모라 오 부지기명 자지왈도요 강위지명할 대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대왈 서요 서왈 원이요 원할 반이라. 두 번째로 끊겠습니다. 고로 도대 천대 지대 왕역 대라. 역중 유사대의 왕거 기일원이라. 여기까지 세 번째로 이제 끊겠습니다. 인법지하고 지법천하며 천법도하며 도법자인이라. 마지막으로 이제 끊겠습니다. 해석을 일단 대충 진짜 해보겠습니다. 혼성, 혼하고 성한. 그렇게 우리 혼성이라고 보통 쓰긴 하는데, 혼합물처럼 쓰긴 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걸 혼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다, 존재한다. 그것은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 그것은 고요하고 이거 형체가 없으며, 요해도 뭐 고요한 모습이긴 한데 형체가 없으며 홀로 서 있으며 바뀌지 않는다. 온 세상을 두루 다 운행시키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온 세상을 다 두루 다 이 운행을 하지만, 다니지만, 운동을 하지만 위태롭지 아니하다. 온통 세상을 다 다니는데 위태롭지 않기가 힘든데 위태롭지 않다. 그러므로 천하의 어미가 될 수가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그냥 도라고 하겠다. 억지로 그 이름을 만들어서 대라고도 하겠다. 큰 것은 가고, 가는 것은 멀리까지 이르면 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크다. 네 도대지왕이라는 네 구역 가운데 네 가지 큰 게 4대가 있으니 왕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본래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다, 법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대충 해석을 했는데, 진짜 대충입니다. 대충을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해도 의미가 좀 안 들어오죠. 제가 내달라고 일부러 끊었는데, 내달락이 이제 의미상 어떻게 나눠보긴 한 건데, 이 구절은 맨 나중에 도법자인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이 네 구절이 전체를 하나로 꿰는 게 뭔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 맥락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까다로운 장이죠. 앞에서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24장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장이라면, 25장은 말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나하나 꼼꼼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 1장이에요 사실. 강위지 명할대. 여기 보면 오부지기명, 이거 어렵지 않죠?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해서 자지왈, 굳이 이름을 짓자면 도라고 하겠고, 억지로 그냥 그 이름을 대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나 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이제 상도하고 상명에 대해서 이제 비상명이라, 이 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이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도라고 하는 것들, 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천하의 모, 이것도 어렵지 않죠, 사실. 천하의 어미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도가 뭐냐? 일단 첫 단락은 도에 대한 설명이죠. 크게 보면 도라고 뭐 임시로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인간이 논의를 벌이려면 명칭을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도를 처음에 딱 뭐라 그랬어요? 유물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는 유물혼성이라. 유물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유물 어떤 존재다. 유물 어떤 존재다. 근데 요즘 물이라 그러는데 물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지칭하는 애매한 말이죠. 우리 앞에서 도지위물, 그쵸? 도지물, 돌이란 어떤 것은, 도란 것은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그때는 도지위물 똑같은 말이에요. 유물은 것은, 유물이라는 건 도지위물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혼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성이 어려운 말이라서 왕필은 주석을 혼연이 불가득이지, 혼 따로 두 개를 분리해서 혼자를 혼연 불가득이지. 도는 분석하거나 어떤 모양새가 딱 잡혀있는 윤곽이 뚜렷한 것이라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득이지. 혼연 모든 것이 거기 통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혼연한 상태라서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혼자를 쓴 것이고, 성자는 만물 유지성, 만물이 그렇죠? 만물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물 유지성이라고 해서 성자 쓰서. 그러니까 도는 혼연한 총체이자 만물을 이루어지는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혼성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라 그래. 천지. 이 천지라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뭐 보면 물이죠. 물. 이게 도는 물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혼한 상태로서 만물을 성해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만물을 성해주니까 천지보다 먼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란 물건도 도에서 생겨났다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천지가 이제 천하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때 가서 보고. 근데 이 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무슨 만물의 원리, 철학적 근거, 뭐 생명의 토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존재로 생각할까봐 염려되어서 우리의 인식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물질성,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이라는 말을 쓴 거죠. 또 시간 공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료해라는 말로 쓴 겁니다. 역시 도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독립하고 분리해서 봐야 될 거예요. 이 독립불계란 말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불계란 말도 그리고 독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정도로 기존의 인식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데, 아주 보기가 까다로운 말인데, 독립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도의 성질을 다시 요약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인디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인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 식민지를 벗어서 독립, 주체, 자주,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선호도가 아주 높은 말이고 가치 순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말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들과 독립된, 누가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인식이나 삶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나 삶의 대상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불계라는 말도 그거에 비춰서 불변이라고 보면 맞아요. 불변의 진리할 때 불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독립이란 말을 쓰면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그런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죠. 이 선천지생이라서 이 주행이 불태를 주행이란 말이에요. 만물 속에서 만물과 함께 늘 운행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불계라는 말은 독립이란 말은 혼자 외돌아서 그렇게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거부하지만 만물이 이루어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이거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순환하고 변하지 않듯이 독립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만물과 함께 늘 운행하고 돌아가고 같이 이 운동을 하면서 영원히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사실 뭐 크게 시간 속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위태롭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죠. 이런 특징도 유물혼성한 모습으로 선천지생하여서 유해적해하고 독립불개하니까 주행이 불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천하의 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왕필은 불계에 대해서 이 어려운 말이니까 이 반자, 반화, 이 종시라 그랬죠. 종시. 그래서 불실, 기, 상자. 제가 이 상도, 상명이라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와 비상명한테 상자. 항상성, 일상성. 항상성과 일상성을 시작과 끝이 반화죠.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고 그 항상성과 일상성을 잃지 않는다고 불계를 이 정의를 내렸어요. 참 잘 정의 내린 말인데, 그러니까 근원적 법칙, 일상성과 순환성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행이 불태가 되는 것이고 이 천하의 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천지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천하모라고 얘기를 했죠. 천지는 아마 우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주 코스모스를 얘기한다면 천하는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을 얘기한다는 걸 보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이 천하모,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이런 상태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도일의 성질을 해놓고 그걸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데 뭐 도라고 일단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뒤에 게 이제 대죠. 대. 대는 명칭이라고 이제 억지로 이름을 명칭에 대라 그러는 대는 큼이 아니라 큰 상태, 형용사적 의미로서 이 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도일의 설명을 하자면 대라는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크다. 그러니까 대도 우리가 커, 어떤 놈이 키가 커, 물건이 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라는 건 우리 인식이 닿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의미에서 대자를 썼다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가 이제 여기까지가 도였던 성질을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도의 또 다른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만 얘기하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대를 이어서 내가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서일 것이다. 서는 간다는 뜻이니까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크다 그러면 부피와 이 윤곽과 무게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일종의 정지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크다 뭐 이렇게 운동성이 없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까봐 내가 대라고 했지만 대라는 것에는 운동성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운동한다는 건 제자리에서 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는 부단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를 주석가들은 극자로 보죠. 극한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운동성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되고, 이 극단까지 그게 공간적으로 멀리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역시 도의 최대치를 염두에 둔 거죠. 근데 가기만 하고 가서 절로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갔다고 해, 극단적으로 갔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뭐 딴 공간으로 넘어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은 이거죠. 이거 돌이킬 반자죠. 원은 반드시 반으로 짝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반은 도지동이다. 나중에 도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반자를 또 쓰는데, 이거 전체는 원, 반은 운동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순환성을 나타냅니다. 순환성.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계속 움직이듯이 순환성. 봄에서 겨울까지, 여름과 겨울은 상당히 극단적인 건데 반대로 가지만 극에 이르면 다시 돌아와서 순환한다는 얘기죠. 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순환성이 참 동양에서, 중국 고대에 사유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고, 이게 제고의 여지가 아주 많은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근대를 받아들이고 서구화, 서양화가 되면서 직선적 사고관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진보, 발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골수에 사무쳤죠. 아주. 그래서 순환과 직선이라는 것을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대칭적으로 보고 반대되는 걸 보고, 순환은 뭐 안 좋은 걸로 보고 정체적으로 보고, 직선은 발전으로 보고 있는 아주 이 천박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우리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를 읽을 땐 그런 사고방식을 다시 이렇게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의 순환성을 얘기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라는 말로 크게 얘기해서, 대라는 말은 원과 반과 이런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도는 큰 것이고, 대란 말 설명, 천지도 다 큰 것이고 왕도 또한 큰 것이라.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토픽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도와 천과 진 앞에서 얘기가 됐는데 왕까지도 들어와서 이 화제가 전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가 인간 세계로 진입하는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가장 광대하고 크고 심오한 것에서 스스로 그러한 모습,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세계에서 인간 사회로 이제 왕역대로 들어온 거죠. 여기 보면 역중류 4대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뭐 4대 천왕 얘기 잘하는데 다 여기서 온 거죠. 우리는 3세번이라고 3자 좋아하든가. 여튼 여기 4대, 중국 사람은 이제 넷을 좋아하죠. 뭐 4대 천왕이란 말 중국 사람들 일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근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판본은 이 역자를 백서본은 국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판본 주간본이 있습니다. 주간본이 희한하게 주간본이 있어서 읽기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있죠. 여기는 이게 유자로 돼 있어요. 이게 국이나 유나 여기나 다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서본에 있는 국자는 도, 천, 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국자 안에 도, 천, 대라는 걸 넣기에는 국자가 하위 범주죠. 이건 좀 그렇고, 이 역이라는 거는 좀 더 영역, 추상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도, 천, 지, 왕이라는 말을 쓰려면 역자가 훨씬 더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간본에 유로 되어 있는데 유자도 아마 역자하고 비슷한 의미로 영역이라는 뜻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자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이 개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네 가지 영역 중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인간 세계에 들어왔죠. 자, 마지막에는 인법지, 지법천, 왕법도, 도법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앞에서 도, 천지, 왕이라고 썼죠. 도, 천지, 여기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왕이 와야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글을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구절에 왕을 토픽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왕법지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형식 논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포함해서 인간 전체로 확장을 시킨다면 왕법지보단 인법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노자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허를 톡 찔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법자이란 말이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주목을 끄는데 본래 그런 자연이죠. 본래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다. 여기서는 절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네이처라는 서구적 개념으로 번역은 절대 안 돼요. 도는 본래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도 이꼬르 이렇게 되는 거죠. 본래 그러한 모습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까다로워서 1, 2, 3, 4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봤는데 결론은 도의 성질이라는 첫 구절에 까다로운 도의 성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 세계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도를 설명한 장이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간본 사실 있어요. 백석은 제가 써놨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주간본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웬일로 글씨가 다 이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간본에 글씨가 지금 지자 같은 건 한번 나왔죠. 이렇게 이런 게 지자인데 이런 글씨를 이제 밑줄 친 건 딱 그런 글자들인데 그렇게 제가 좀 쓸 필요가 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익숙해지기로 해서 자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 이렇게 쓰죠. 이거 다 없는 글자들이에요. 이걸 다 써봤자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의미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글자에 관심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원래 글자보다는 지금 통용되는 글자를 대충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간본이 나오는데 글씨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왕필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서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간본에서 백서본, 왕필본에 거쳐서 글자 한두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특히 맨 마지막 구절 인법지, 지법천, 왕법도, 도법자형 같은 경우는 본문이 글자 하나 차이가 없이 그대로 쓰이는 거 보면은 고층된 오리지널리티가 고스란히 간직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사람들이 이구종성으로 얘기를 하죠.